CFD 거래소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 비용,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거래 비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프레드, 다른 하나는 커미션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레드를 살펴볼까요? 스프레드란 간단히 말하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이입니다. 메타트레이더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스프레드가 기본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제목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밑에 열을 선택하시면 여기서 스프레드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 시세창에서 스프레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트에서도 이 스프레드의 차이만큼의 진입 가격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분봉으로 바꿔봤는데요. 1분봉에서는 상당히 크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의 차이만큼이 진입할 때, 거래를 시작할 때 바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작하는 스프레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GBP USD의 호가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1.32700이라고 하겠고요. 스프레드가 15 정도이기 때문에 15 정도를 더해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1.32715 이 두 환율의 차이인 0.00015만큼의 거래 수수료, 스프레드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CFD 거래에서는 랏이라는 거래량 단위가 있죠. 앞에가 파운드가 있기 때문에 10만 파운드를 하나의 1랏으로 잡습니다. 자, 10만 파운드는 1.32700 US 달러이기 때문에 13만 2,700달러와 같은 거래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만 파운드 혹은 13만 2,700달러를 거래를 할 때 수수료는 여기다도 10만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5달러만큼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500벨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면서 1랏 10만 파운드 혹은 13만 2,700달러의 거래를 할 때 수수료는 15달러인 것이죠. CFD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0.01낫이 최소 단위죠. 최소rat으로 진입하시면은 100분의 1이니까 약 1327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0.15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비싸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굳이 계산을 해 본다면 이 13만 2,700달러를 거래할 때의 수수료 15달러는 약 0.013%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가 진입하고 그리고 청산될 때까지의 왕복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건데요.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 일반적인 수수료가 0.015%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살 때 그리고 주식을 팔 때 각각 적용됩니다. 실제적인 거래 수수료는 0.03%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0.015가 아닌 0.025%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샀다 팔았을 때는 0.05% 정도의 스프레드를 감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 거래에서는 이 수수료 외에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물론 FX와 주식을 단순 비교한 자료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해외 브로커의 고객이 늘고 있는 이유는 거래 구조를 알게 되면 얻게 되는 메리트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입을 한번 해볼까요? 방금 설명드린 GBP/USD, 파운드 달러쌍에 대해서 현재 스프레드가 15에서 16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매도 거래에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오른쪽 아래 마이너스 15달러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이를 또 하나 눌러도 마찬가지로 스프레드가 13에서 14 정도가 적용된 채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진입 시 바로 스프레드가 차감이 되고요. 거래를 청산할 때까지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커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미션은 다른 말로 거래 수수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계좌는 STP, 스탠다드 계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별도의 거래 수수료는 ECN 혹은 로 계좌라고도 하는데요. 스프레드가 스탠다드 계좌보다 좀 더 낮은 대신 별도의 거래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로우 계좌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아까와는 달리 스프레드가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확연하게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 달러를 아까처럼 진입과 청산을 해볼까요? 거래량은 1낫으로 두고요. 진입 그리고 청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로 진입과 청산, 거래 내역, 히스토리를 보시면 수익 왼쪽에 커미션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냈던 손실을 냈던 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래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 수수료의 계산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1낫을 거래했을 때 진입과 청산에 3달러씩, 3달러가 두 번 거래가 되니까 6달러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0.1낫을 거래하실 때는 0.6달러의 수수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요. 최소 단위인 0.1낫을 거래할 때는
0.06달러의 거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ECN 계좌는 유동성 공급자 LP의 효과를 거의 그대로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보다 적은 스프레드로 거래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해 주되 해외 브로커의 수익 재원은 바로 이 커미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브로커에서는 보통 IB 구조를 통해서 스프레드의 일부를 페이백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의 일부를 되돌려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현재 벤티지의 IB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독자분들께 스프레드 페이백 적용과 거래 환경 설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계좌가 더 유리할까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ECN 계좌가 스프레드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6달러라는 수수료는 거래가 빈번해질수록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지 않고 거래 건수가 많지 않으며 스윙, 중장기 홀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분은 로우 계좌가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실전에서는 진입 청산을 반복하면서 수수료만 쌓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탠다드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은 ECN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벤티지의 경우 이렇게 스탠다드와 ECN에 대한 스프레드와 커미션, 거래 수수료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둘을 교묘하게 섞어서 복잡한 계산을 유도하거나 겉으로 보기엔 스프레드가 낮아 보이나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심해서 실제로는 트레이딩에 불리한 구조를 가진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브로커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한 내용과 연결되는 페이백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준랩이었습니다.